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 제3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의 패턴에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엄청나게 막대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제, 산업, 그리고 국가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자리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산업이 발전하고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우리의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악화된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결코 달갑지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경제적 변화, 우리의 임금 구조의 변화, 거기서 빚어지게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농경시대를 거쳐서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한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대됨으로써 거기서 축적되는 수많은 부는 일부 극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 자본가들의 소유자는 그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집결됨으로써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왕이 곧 국가이던 하나의 국가의 제국주의 시대를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의해서 초래되었던 그 결과가 일부 지배 계층에 국한되었던 부의 집중이 그것이 곧 국가의 군국주의화를 불렀고 그러한 국가의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더욱 값싸게 자국의 부를 증대시켜 가려고자 하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미쳤던 경제적 변화 그리고 국가 간의 역학구조의 변화는 제국주의라고 우리는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이 해체되고 농민들은 공장 노동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으며 1차 산업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생산량의 증대가 점점 더 하층 계급으로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 중에서도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 즉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새로운 기술의 혜택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의 확산은 자본주의 시대를 크게 활짝 열어젖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와 지식을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러한 부의 집중적 축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급이 확대되는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20세기 초반에 1870년대 상업용 발전기가 발명되어서 전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 활짝 꽃을 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산기술의 발전이 근대과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함으로써 보통 사람인 과학자가 보통 사람인 자본가들하고 힘을 합침으로써 새로운 대단한 커다란 생산량의 증대를 이루어내게 되었고 그러한 것이 급격한 산업의 발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즉 전기, 석유와 같은 새로운 동력이 과거의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기력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전기로 인한 자동화로 인해서 공장 노동자의 감소,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또한 창출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합성수지라든가 유기화, 정밀기기 제조 분야 등 또한 새롭게 태동된 그런 분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 내지 70년 후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평민 계층 중에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식이나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었던 그러한 부의 공유는 그러한 지식과 자본이나 지식 자본 영향력을 갖지 않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본주의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본가가 되거나 또는 지식이나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즉 어떤 특정한 사람만에 의해서 그것을 독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오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정치 체제 또한 변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전 세계의 민주화를 가져왔고 경제계의 민주화를 가져왔고 모든 지식 공유의 민주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자본가에게 독점되었던 자본주의 시대가 쇠퇴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도 협업을 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협업형 공유경제 시대가 태동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구를 보다 영원히 유지를 시켜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처, 이러한 것이 일반 보통 사람에 의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시대가 신재생을 통한 에너지의 시대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접근하게 되었고, 지식 노동자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되었고, 정보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에너지와 물류와 통신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러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이 아닌 물건이 이제 우리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를 목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독점화된 시대에서 인간의 보편화를 거쳐서 만물의, 무생물의 보편화 시대까지 우리는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도래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눈앞에 닥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만물의 초연결과 초지능의 시대에 이종 산업 간의 융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리쇼링, 그리고 로보틱스라든가 유서빌리티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게 되는 그런 경계가 소멸되는 그런 산업 재편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일자리는 우리가 예견해 볼 때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업인들의 45%가 거의 절반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직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보험 관련직이 80% 이상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화학, 재료, 기계 순으로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인간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경영회계, 사회복지 및 종교 이러한 부분들이 이 감소는 그보다는 좀 더딜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자 자기 자신의 준비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5%는 자신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35%는 약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지만 14%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5%는 현 직업군, 자신이 속한 직업군에서는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복지라든가 종교 관련된 직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만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바도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이미 지난해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공론화된 바가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들고 나오면서 일자리의 영향을 분석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가 발표된 바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021년까지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된다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결국 500만 개의 일자리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이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공식은 꾸준히 생산되어 오면서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거의 90%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항목에 동의했습니다. 즉 국민 가운데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죠.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예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1811년에 1차 산업혁명 직후에 기계를 파괴하자라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61년에 컴퓨터 시대의 대두와 더불어서 타임지가 자동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일자리 위기론이 대두된 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지내도록 기술 혁신은 일자리의 형태를 바꾸어 왔을 뿐 새로운 일자리가 곧 창출되었다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져 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4차 산업혁명은 IT, 정보기술이나 자동화 같은 기존의 기술 성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전례 없는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동화가 고도로 발전되어 높은 일자리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 비관론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활용,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의 확산이 갖고 있는 파괴적 효과 때문에 기술 변화에 의한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사회는 일자리 없는 미래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라지는 일자리의 속도,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속도 차이의 갭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상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존 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종류가 40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미래의 일자리는 상호작용하는 융합과 혁신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개인과 기업과 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가치 분배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태동되는 기술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초래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일자리와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 시티뱅크에서는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57%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수치가 인도는 70%, 중국은 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일자리가 더욱더 자동화로 인해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OECD 보고서에서는 평균적으로 21개 연구 대상국에서 9%의 일자리가 자동화된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 21개국에서는 10% 이내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국은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가 6%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너무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로 많은 일들에 일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별 산업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를 볼 때 1950년대는 군장교나 타이피스트가 크게 각광을 받는 직업이었고 1960년대에는 섬유 엔지니어나 가발 기능공 등이 인기 직종이었으며 1970년대는 화공 엔지니어나 기계 엔지니어들이 인기 직종이었던 반면에 1980년대에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중화공업 극성장으로 인해서 조선산업이 세계 1위에 달하고 반도체 산업이 시작되고 컬러 TV가 시작된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1990년 이어서 1990년대는 금융산업이 만개하고 인터넷이 도입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대중화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지식정보산업이 발전하고 환경산업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으며 이때에 이르러 SNS의 마케팅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비로소 우리 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웰빙 라이프를 지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간 능력의 향상을 조언하는 그러한 직업군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인기 직종으로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자리 변화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이번 3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